안녕하세요. 정성품질의 핵심만 콕콕 짚어서 알려드리는 일타 강사 정성입니다. 여러분은 정성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사전적 의미는 온갖 힘을 다하려는 참되고 성실한 마음인데요. 정성품질은 쉽게 말해 정성을 다하는 작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작업 현장에서의 정성품질은 어떤 의미일까요? 바로 부품 품질 확보를 위해 현장 작업자가 기본 원칙을 준수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작업자는 현장의 작업 표준이나 검사 기준을 정확히 숙지 또 준수하여 부품을 만들고 관리자는 작업자가 정성 작업을 할 수 있도록 최적의 작업 환경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세계 최고의 차를 만들기 위한 우리의 마음가짐이자 자부심인 정성 품질. 정성 품질을 위해 우리가 현장에서 꼭 준수해야 할 5가지 내용이 있죠. 네, 이번 시간에 가장 첫 번째로 실천해야 할 작업 환경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보다 쾌적하고 또 생산성 높은 작업 환경을 만드는 첫걸음, 무엇일까요? 네, 바로 3정 오행입니다. 3정 오행은 누구라도 어디에 무엇이 몇 개나 있는지를 알 수 있게 해주고 또 누구라도 즉시 정확하게 올바르게 할 수 있게 해주는 구체적인 실천 내용인데요. 이 3정 오행을 잘 실천하면 낭비가 없는 현장, 또 효율이 높은 현장, 그리고 안전한 현장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 3정 오행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볼까요? 3정은 정품, 정량, 정위치를 말하는데요. 작업 현장에서 무엇이 얼마만큼 또 어디에 어떠한 상태로 있는가를 한눈에 쉽게 알 수 있게 해줍니다. 먼저 옳은 물건을 만들기 위해서는 정품을 사용해야 하고 각 품목, 규격, 조건 등을 표시하여 관리해야 합니다. 이 정량을 위해서는 적정 재고에 대한 기준을 세우고 이를 준수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또 정위치는 제 물건을 제자리에 놓는 것으로 각각의 위치를 명확하게 표시하고 준수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오행은 무엇일까요? 오행은 정리, 정돈, 청소, 청결, 습관화를 실천하는 것인데요. 이를 통해서 낭비와 비효율, 무질서를 제거하고 눈으로 보는 관리를 생활하는 것입니다. 먼저 정리는 필요한 것과 불필요한 것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불필요한 것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정돈은 누구나 필요한 것을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정확한 곳에 놓아두는 행동입니다. 청소는 먼지나 이물 등을 쓸고 닦아서 이 작업 환경을 깨끗이 하는 것이고, 청결은 작업 환경을 최상의 상태로 쾌적하게 유지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습관화는 평소에 이 정리와 정돈, 청소가 몸에 배어 있고 최상의 작업 환경을 유지하겠다는 이 열의로 항상 준비 자세를 갖추는 것을 말합니다. 작업 환경을 개선하는 일은 결코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 협력사 중에 한 회사는 더 나은 작업 환경을 위해 검사원 인터뷰를 실시했는데요. 낮은 조도로 인해 검출력이 미흡하고 또 장시간 검사 시에는 눈의 피로도가 누적된다는 의견을 접수하게 됐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이 회사는 기존의 형광등을 LED 조명으로 교체하였고 검사원 중심의 조도와 또 작업 환경을 확인하였습니다. 또 다른 회사에서는요, 후처리 작업 시 작업자가 장시간 단단한 바닥에서 이렇게 고정된 채 서 있다 보니까 피로도가 누적되는 것을 발견했는데요. 이를 개선하기 위해 쿠션감이 있는 작업자 피로 방지 매트를 설치했습니다. 이후에 이 작업자의 피로도가 감소되어 작업 능률도 향상됐다고 합니다. 이처럼 조금만 더 관심을 가지고 내 동료와 주변 환경을 살펴보면 작은 노력으로도 더 나은 작업 환경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양질의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 이 최적의 작업 환경을 갖추고 유지하는 것, 정성 품질의 기본 중의 기본인데요. 과연 여러분의 작업 현장은 어떤 모습인가요? 원자재, 또 완제품 보관 창고, 각 공정 및 검사실, 보전 장소 등 전 작업장을 대상으로 3정 오행을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제품의 변형, 열화 등을 방지하기 위해 회사가 정한 온도와 습도, 청정도, 소음, 진동 등의 환경 조건이 잘 이행되고 있는지도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지금까지 이야기한 3정 오행을 잘 실천하고 작업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이 다양한 노력들을 하고 있는 현장을 직접 찾아가 봤는데요. 어떤 내용이 정말 궁금합니다. 여러분 함께 확인해 보시죠. 안녕하세요. 정성 품질의 현장을 직접 찾아가는 발로 뛰는 리포터 문서호입니다. 세계 최고의 안전한 자동차를 만들기 위한 우리의 마음가짐이자 자부심, 정성 품질. 품질 확보를 위해 우리가 작업 현장에서 반드시 준수해야 할 내용이 5가지가 있죠. 오늘은 그중 가장 첫 번째로 실천해야 할 작업 환경에 대한 내용인데요. 지금부터 최고의 정성 품질을 실천하고 있는 그 현장으로 함께 가볼까요? 출발! 이곳은 자동차의 변속기 부품을 전문으로 제작하고 있는 주식회사 네오오토입니다. 평소 안전한 작업 환경을 위해 3정 오행을 철저하게 실천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3정이란? 정품, 정량, 정위치, 오행은? 정리, 정돈, 청소, 청결, 습관화. 3정 오행을 열심히 진행하는 이유가 있나요? 제조업에서 청결 유지, 불량 예방 등 3종 오행은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그러나 일을 하게 되면 해이해질 수도 있어 작업자들의 철저한 마인드 제고를 위해 3종 오행 집중 관리 개선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3정 오행을 위해 어떤 활동들을 하고 있나요? 아침 셋업 전 조 반장 작업자들이 모여 설비상 점검표 및 작업 환경에 대해 체크시트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3정 오행 체크시트요? 네. 혹시 보여주실 수 있나요? 라인에서 작업자가 매일 확인한 후 개선해야 될 부분이 생기면 개선 전후를 작업자가 직접 사진을 촬영해서 사진으로 보관하고 있습니다. 또 저희는 매주 수요일마다 한 번씩 각 협력사 대표나 조 반장들이 모여서 주간 품질회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때 주에 발생하는 원투 불량이나 고객사 불량 중에 원인 발생 및 대책을 모니터링하고 해결하고 있습니다. 또 네오오토에서는 보다 체계적인 3정 오행을 위해 주요 생산 라인의 점검과 심사 경로를 설정해서 모든 협력사가 공유하고 있습니다. 이 제품을 왜 여기에 두는 거예요? 이게 라인에서 발생한 불량품인데 불량이 발생할 때마다 저희가 품질검사반에서 검증을 하고 이렇게 별도 테이블에다 따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네오오토는 직원들의 3정 오행 실천력을 높이기 위해 매월 품질 우수사원 포상 제도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은 성과로도 나타나고 있는데요. 3정 오행 집중관리 개선 활동을 시행하고 나서 혹시 달라진 점이 있나요? 무엇보다 정성 품질에 대한 직원들의 마인드가 달라졌고 전보다 작업 환경을 더 철저하게 관리하려고 노력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다른 계획도 있나요? 네, 그동안 진행한 정성 품질 활동을 매주 협력사에 확대 적용하기 위해 품질 교류의 킥오프를 진행했습니다. 앞으로도 정성 품질을 독려하고 3정 오행의 좋은 사례들을 여러 회사에 전파, 교육할 예정입니다. 고객사와 직접적으로 이렇게 소통과 좋은 정보를 교류를 함으로써 자체적으로 뭔가 이렇게 좋은 품질 향상을 위해서 하고자 하는 그런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는 또 다른 방법으로 작업 환경을 철저하게 준비하고 있는 주식회사 모토닉을 찾아가 봤습니다. 저 제대로 찾아온 거 맞나요? 왜 이렇게 조용하지? 왜 오늘은 일 안 하세요? 오늘은 이제 3종 오행 정비의 날 행사라서 지금 설비를 전부 멈춘 상태입니다. 정비의 날이요? 예. 모토닉은 수시로 라인 전체를 멈추는 것이 어려운 작업 환경 때문에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 정비의 날에 공식적으로 라인을 멈춘 상태에서
집중적으로 작업 환경을 점검하고 문제점들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정비의 날은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네, 매월 공정별 기본 특성에 맞게 테마를 선정했고요. 정비의 날에 3종 오행을 실시할 때 보다 뚜렷한 목적의식을 가지고 실시하고 있습니다. 근데 3종 오행은 평소에 습관화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네, 당연하죠. 현장에서 즉시 실천할 수 있는 3종 오행은 바로 실시하고 매일 시업 5분 전, 종료 5분 전에도 3종 오행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는 3종 오행을 정성 품질의 가장 기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3종 오행을 더 잘 실천할 수 있는 모토닉만의 특별한 방법도 있다고 하는데요. 3종 오행을 잘하는 모토닉만의 비법 뭔가요? 네, 저희는 공정 내 부품 및 공정 제공품을 1에서 3일 정도만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 부족한 제품에 대해서 즉시 조치할 수 있고 협력업체 공급 문제점까지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재고 물량이 1일에서 3일치만 있으면 너무 불안하지 않나요? 불안하실 수도 있는데요. 정품 정량 관리하는 데 유용하고 부족한 공간을 별도로 가지지 않기 때문에 재고 비용, 공정 비용에 관리하는 데 보다 효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3종 오행 정성 품질 파이팅! 네, 작업 환경을 관리하는 것은 업무 효율뿐 아니라 품질 관리, 품질 안전의 기본입니다. 보다 쾌적하고 생산성이 높은 작업 환경을 만드는 첫걸음, 바로 3종 오행의 실천인데요. 누구라도 알 수 있게, 누구라도 할 수 있게, 낭비가 없고 효율이 높은 정성 품질의 실천 현장을 만들기 위해 무엇보다 3종 오행을 습관화하는 게 중요하겠죠? 지금 여러분이 일하고 있는 작업 환경은 어떤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작업 준비를 잘 수행하고 있는 우수 협력사들을 만나봅니다. 안녕하세요. 정성 품질의 핵심만을 콕콕 짚어 살려드리는 1타 강사 정성희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작업 환경에 대해 잘 이해하셨나요? 이번 시간에는 작업 환경만큼 중요한 작업 준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작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우리는 작업 준비 상태를 꼼꼼하게 확인하고 점검해야 합니다. 생산은 반드시 검증된 상태에서 시작해야 하며 변경 및 중단 후 재가동 등의 상황에서는 추가 검증을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확인과 점검의 검증 활동은 언제 해야 할까요? 먼저 작업의 첫 가동을 비롯해 자재 교체, 생산 타임 변경 등의 변경 사항이 발생했을 때 해야 합니다. 또 가동이 중단된 후 재가동될 때의 모든 시점에서도 검증 활동이 필요합니다. 그럼 작업 준비 과정에서는 어떠한 항목들을 검증해야 할까요? 기본적으로 설비와 공구의 이상 상태를 점검해야 하고 현장 마스터를 활용해서 풀프루프 등 주요 설비의 정상 가동 여부를 점검해야 합니다. 또 초, 중, 종물의 검사를 통해서 각 공정 조건이 적절하게 유지되었는지 혹은 변경사항이 발생했을 때 품질에 어떤 변동이 있는지도 검사하고 비교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회사에서 정한 이 공정별, 아이템별 생산 준비 점검을 위한 기준을 숙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럼 이때 초중 종물의 검사 그리고 비교는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이는 작업 시작과 작업 중, 작업 종료 시 생산 설비 등의 조건들에 대한 작동 상태, 즉 제품의 품질을 점검하기 위한 과정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활동을 준수해야 하는데요. 첫 번째, 초중 종물을 각각 검사하고 각각의 검사 결과는 반드시 기록 관리해야 합니다. 두 번째, 바로 이전의 초종물 검사 제품을 보관해야 합니다. 세 번째, 필요시 제품들 간의 비교 확인을 해야 합니다. 이때 보관은 왜 필요한 걸까요? 초물은 종물과의 비교를 위해서 사용되고 종물은 후속되는 초품과의 비교를 위해서 사용되기 때문에 일정 시간 동안 보관은 꼭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설명한 생산 준비 검증은 생산을 위한 최종 검증인데요. 이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또 있습니다. 바로
평상시 점검과 관리입니다. 설비 정기 점검, 금형 지급 관리, 부자재 관리 등 이 보존 활동을 통해 우리는 대형 문제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작업 준비를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은 무엇일까? 먼저 해야 할 일은 제가 콕콕 짚어드리겠습니다. 우선 생산 개시 전에 설비의 이상 여부 확인을 위한 일상 점검과 표준 작업을 위한 작업용 공구와 툴을 점검해야 합니다. 또한 초기 세팅 부품, 또 현장 마스터를 활용한 주요 설비의 검증 방법, 이상 상황이 발생했을 때의 조치 방법들에 대해서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셔야 합니다. 동시에 이 작업 표준과 실제 설비 조건과의 일치성 여부를 확보해야 하며 작업 상태의 변동을 점검하기 위해 초중 종품의 검사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이번에는 작업 준비 시 하지 말아야 할 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시업 전 생산 타임 변경 등의 변동점, 재가동 시의 검증을 누락한 일은 절대 없어야 합니다. 또한 장비 세팅값 등의 설비 조건을 임의 조작해서는 안 되며 이상 상황 발생 시에는 절대 혼자서 임의로 판단해서도 안 됩니다. 만약 관리 기준에 대한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지 못했거나 검증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문제에 봉착했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반드시 관리자에게 도움을 청하시기 바랍니다. 보다 철저한 작업 준비를 위해 많은 협력사에서 다양한 개선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여러분도 바로 작업 현장에 적용해 볼 수 있는 몇 가지 사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 협력사에서는 CF에 검사 포인트 표기가 없어 임시 작업자가 자주 검사를 할 때 혼선을 빚어 이 검사 표준을 미준수하는 경우가 발생하곤 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CF 검사 포인트에 넘버링을 적용했는데요. 숫자로 작업 순서를 표시하는 것만으로도 작업자가 검사 기준서와 대조하는 시간을 감소할 수 있었고 중요 포인트를 이해하는 데에도 도움이 됐습니다. 또 임시 작업자가 투입이 되더라도 검사 누락과 임의 판단을 방지할 수 있게 됐다고 합니다. 또 최근에는 작업 현장에 외국인 근로자가 많이 일하고 있어서 특히 소통에 더욱 중요시되고 있는데요. 한 협력사에서는 외국인 작업자들을 위해 국가별 작업 표준을 게시하고 국가별 교육 자료도 제작 배포해서 작업 준비에 문제가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른 협력사에서는 외국인 작업자의 언어권별 팀 리더를 지정해 이들이 현장 운영과 신규 작업자의 교육 등을 일부 담당하도록 진행하고 있는데요. 팀 리더들은 한국어 의사소통이 가능하고 작업과 검사의 숙련자이기 때문에 작업 준비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철저한 작업 준비와 명확한 소통은 정성 품질을 위해서 꼭 필요한 과정입니다. 지금 우리의 현장에서 작업 준비를 위해 좀 더 개선할 점은 없는지, 또 우리 회사에 맞는 개선 방법은 무엇인지 한 번쯤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작업 준비를 잘하고 있는 생생한 현장들을 취재했는데요. 지금부터 함께 확인해 보시죠. 품질 확보를 위해 작업 현장에서 반드시 준수해야 할 5가지 내용 중 이번에는 두 번째로 실천해야 할 작업 준비에 관한 내용인데요. 최고의 정성 품질을 위해 누구보다 완벽한 작업 준비를 하고 있는 현장이 있다고 합니다. 지금부터 함께 만나볼까요? 출발! 이곳은 자동차에서 정말 중요한 너트와 차량 비상시에 사용하는 공구를 생산하고 있는 주식회사 프론텍인데요. 철저한 작업 준비를 위해서 조금 특별하고 새로운 방법들을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뭘 들고 가시는 거예요? 폐금입니다. 아, 버리러 가신 거구나. 아니요, 교육하러 갑니다. 교육이요? 예. 프론텍에서는 노후된 금형 설비를 그냥 버리지 않고 신규 작업자들의 교육 자료로 활용하고 있다는데요. 폐금형을 교육 자료로 활용하는 이유는 뭔가요? 이 폐금형 같은 경우는 신규 작업자가 오면은 현장 작업 투입 전에 교육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기존에는 이론 교육을 주로 하다 보니까는 교육 이해도도 떨어지고 시간도 많이 걸리고 애로사항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폐금형을 교육에 활용하게 되었습니다. 교육 만족도도 높아지고 이해도도 많이 빨라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신규 입사자들도 그 교육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져가지고서 작업자들도 훨씬 더 좋아하더라고요. 이곳은 신규 직원을 부르는 호칭이 따로 있다면서요? 네, 뉴칼라로 부르고 있습니다. 뉴칼라란 현장과 설계를 같이 겸해서 하는 사람을 말하는데요. 기존에는 블루 칼라니, 화이트 칼라니 하는 것이 좀 부정적 의미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새롭다는 의미의 뉴칼라라고 명칭을 하고 있습니다. 그 뉴칼라로 명칭하다 보니까는 그 사람들에 대한 전문성과 만족도가 많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곳에는 또 특별한 장소가 있습니다. 바로 AR과 XR을 통해서 작업 실습을 보다 실감나게 해볼 수 있는 교육장인데요. 기존엔 선배 작업자들이 직접 교육을 진행했는데요. 작업자마다 노하우나 교육 방식의 편차가 심해서 교육적 효과가 높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AR로 생생한 실습 교육을 함으로써 교육 수준도 일관되고 작업에 대한 이해도도 더 빨라졌고 MZ세대와 소통도 더 잘 되고 있습니다. AR 교육장은 정부 지원 과제를 통해서 비용 절감도 할 수 있었다고 하네요. 생각보다는 돈이 많이 들지는 않습니다. 정부 지원 자금으로 하기 때문에 회사가 한 50% 부담하고 정부 지원 50% 하면 큰 돈 들이지 않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차체용 부품을 생산하고 있는 아진 산업에 왔습니다. 정성 품질을 위해 특히 설비 보전 업무를 굉장히 철저하게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아니 이렇게 급하게 어디 가시는 거예요? 협력사 보존 업무 지원하러 가는 길입니다. 협력사 작업 준비? 네. 뭐 예를 들면 장비 보정 같은 것도 도와주시나요? 네, 그렇죠. 협력사에서 자체 보존이 불가능하거나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 저희 중 이제 숙련된 작업자를 파견해서 사후 정비 조치도 해주고 이제 교육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성 품질은 우리 회사만 잘해서는 완성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아진산업에서는 협력사들의 작업 준비를 완벽하게 하기 위해 직접 방문 지원과 교육을 더욱 확대하고 있습니다. 협력사의 완벽한 작업 준비를 위해 어떤 활동들을 하고 있죠? 저희는 정기적인 보전 작업을 진행하면서 협력사 자체적으로 숙련된 작업자를 육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한 보전 작업관에 문제가 되지 않도록 스페어 파트라든지 소모품 이런 부분들을 지원해서 라인을 가동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되지 않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네, 아진산업의 보전 교육이나 지원이 어떤 도움이 되고 있나요? 예. 저희들 같은 경우도 보전팀은 있습니다. 보전팀은 있지만은 저희들 기술적으로 할 수 없는 부분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아진 보전팀의 협조를 구해가지고 많은 지원을 받고 있고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고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아진 보전팀에서 직접 나와서 현장 장비를 만지면서 교육해주고 지도해주다 보니까 저희들에서 생산 라인에서 비가동 생기는 로스를 최소화할 수 있어서 상당히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협력사의 환경과 눈높이에 맞는 교육, 지원을 통해 최고의 품질 관리를 실천하고 있는데요. 혼자가 아니라 상생을 할 때 정성 품질의 수준이 높아진다는 사실,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죠? 각자의 업무에서 작업 내용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최적의 작업 조건을 검증하고 세팅하는 작업 준비. 아주 작은 공부 하나, 설비 상태 점검하는 것 하나도 놓쳐선 안 되겠죠? 회사에서 정한 공정별 아이템별 작업 준비 과정 꼭 숙지하고 실천해주세요. 그럼 저는 다음 현장에서 만나요. 안녕! 다음 영상에서는 작업 실시를 잘 실천하고 있는 우수 협력사들을 만나봅니다. 안녕하세요. 정성 품질의 핵심만 콕콕 짚어서 알려드리는 1타 강사 정성입니다.
지난 영상에서는 작업 준비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완벽한 작업 준비가 끝났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작업을 진행해야겠죠. 이번 시간에는 작업 실시 과정에서 꼭 알아야 할 것들, 또 주의할 점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작업 실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네, 정말 꼭 필요한 것은 바로 올바른 표준 작업 준수입니다. 작업 표준은 작업 조건, 작업 방법, 관리 방법, 사용 재료, 사용 설비, 기타 주의사항에 관한 기준을 정한 것인데요. 이를 제대로 준수해야만 우리는 품질 안정, 실패 사전 예방, 업무 능률 향상, 그리고 작업 안전 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성 품질을 높이기 위해 우리는 어떻게 작업을 진행해야 할까요? 먼저 우리 회사에 적합한 또 현장에서의 주요 관리 요소와 관리 방법을 결정해야겠죠. 이렇게 작업 표준이 결정됐다면 그 내용을 현장에 게시하여 누구나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회사에서 결정된 작업 표준을 우리 모두가 명확하게 숙지하고 이행해야 합니다. 표준 작업 준수는 정성 품질을 위해 가장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우리의 자세입니다. 표준 작업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이 있는데요. 우선 해야 할 것부터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작업 표준서는 작업자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작성되어야 하고, 최신본은 현장에 게시해 누구나 쉽게 활용이 가능하도록 합니다. 현장 작업자들은 이러한 작업 표준서, 검사 기준서 등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준수해야 합니다. 또 신규나 임시 작업자의 투입에 대비해 적절한 기준을 수립하고 이를 준수하도록 해서 불량품의 발생이나 유출이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작업 실시에서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은 무엇일까요? 먼저 작업 방법, 검사 기준, 이상 상황 발생 시의 처리 절차 등을 제대로 숙지하지 않거나 준수하지 않는다면 큰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또 작업 중 설비나 공구의 세팅값을 임의로 조작하는 행위는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되지 않는다는 것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적인 판단이 어려운 애매한 상황에서는 절대 혼자서 임의로 판단하지 마시고 꼭 관리자의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정해진 표준 작업을 잘 실시하기 위해서는 작업자들의 실천 노력이 가장 중요하고, 동시에 그에 적합한 작업 환경과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한 협력사에서는 배터리 관련 생산 라인의 최종 검사 공정에서 육안으로 검사를 진행하다 보니 휴먼 에러 발생률이 높아 고민이 많았는데요. 이를 개선하기 위해 최종 검사 공정에 비전 설비를 설치했습니다. 그 결과 적입 불량 검출도 총 60회까지 테스트를 진행하게 됐고 100% 검출이 가능하게 됐다고 합니다. 또 다른 회사에서는 부적합품이 발생할 때마다 기존 정상 제품과 섞여 제품 손실뿐 아니라 유출 발생이 된 우려도 컸다고 하는데요. 또 전조 생산품 적재함과 명확하게 구분이 되지 않아 작업자들의 실수가 발생할 우려도 있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어떻게 했을까요? 단조 생산품 1차 적재함과 2차 적재함으로 구분해서 부적합품이 발생해도 기존 정상품과 섞이지 않도록 했습니다. 그 결과 단조 적재함이 확실하게 구분이 되어 전조 적재함과도 차별이 되었고 작업자의 실수도 사전에 방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처럼 작업 실시 과정에서 표준 작업을 잘 준수하기 위해서는 작업 현장에 어떤 불편함이 있는지, 또 어떤 것들이 더 필요한지 함께 고민하고 개선하려는 노력이 더욱 필요합니다. 작은 변화가 최고의 정성 품질을 만들 수 있다는 거 잘 알고 계시죠? 다음 영상에서는 표준 작업을 더 잘 실시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는 현장들이 소개됩니다.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죠. 모든 작업 환경과 작업 준비 꼼꼼하게 점검하고 준비하셨나요?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작업을 시작하실 텐데요. 이번 시간에는 작업 실시 과정에서 조금 더 효율적으로 일하면서 정성 품질을 높이고 있는 현장들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지금부터 함께 만나볼까요? 자동차의 내외장 부품들을 생산하고 있는 코모스.
이곳에서는 표준 작업 준수를 위해 조금 새로운 방법으로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굉장히 열심히 집중해서 작업하고 계시네요. 근데 다른 현장과 크게 달라 보이진 않는데 뭐가 다른가요? 우선 저희 코모스는 모답스 공법을 활용해서 각 공정별로 최적의 분수를 분석하여 편성 효율을 높였습니다. 이렇게 분석된 최적의 분수를 로트 프로그램의 각 공정별 모니터에 적용하여 일정하게 작업 시간을 확보하였고, 이를 통해서 생산성과 공정 품질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일정하게요? 네네. 한번 볼 수 있을까요? 네, 한번 보시죠. 근데 이분은 왜 작업을 멈추고 계신 거죠? 네, 공정별로 일정한 생산량에 맞춰서 작업을 하다 보면 작업 숙련도가 높아지게 돼서 시간이 남아서 이렇게 여유롭게 작업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아, 역시 프로시네요. 근데 저처럼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도 할 수 있나요? 네, 저희는 누구나 작업을 할 수 있게 공정을 설계하였고, 로트 프로그램을 따라서 작업을 하다 보면 누구나 작업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한번 해볼 수 있을까요? 과거에는 작업자들마다 제품을 조립하는 시간이 천차만별이어서 생산량을 계획대로 맞추기가 쉽지 않았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앞에서 작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을 경우엔 뒤에 이어지는 공정까지 영향을 미쳐서 전체적인 생산에 차질이 발생했는데요. 그래서 내부 직원의 아이디어로 표준 작업 시간을 정해서 모두가 동일한 시간에 작업을 할 수 있도록 개선을 했습니다. 로트 시스템을 통해 어떤 점들이 더 좋아졌나요? 과거에는 작업 편차에 따른 생산 관리에 어려움이 있었는데, 일정 시간을 모니터에 가시화하여 생산성과 공정 품질을 안정화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생산성을 저해하는 공정 및 요소에 대한 분석으로 공정을 개선하는 활동에 매우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해진 시간에 일하니까 어떤가요? 네, 다 함께 같은 시간에 일할 수 있어서 혼자 더 일을 많이 한다는 생각을 하지 않게 되었고요. 그리고 오랜 숙련이 돼서 더 꼼꼼하게 품질 검사를 할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여기 로봇이 굉장히 많네요. 네, 기존에 사람들이 하던 작업 중에 신체 피로도가 높거나 안전에 위협이 되는 공정을 로봇으로 대체하면서 작업자들을 보호하고 있고요. 또 공정을 로봇으로 잘게 분할하면서 사이클 타임을 낮추고 있고, 사이클 타임을 낮춤으로 인해서 생산성이 올라가는 효과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근데 로봇 너무 비싸지 않나요? 모든 회사들이 도입하기엔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사실 여기 보이는 고가의 가관절 로봇도 있지만 비교적 저렴한 직교 로봇, 스카라 로봇 등 다양한 로봇들이 있어서 각 상황에 맞도록 도입할 수 있도록 선택을 할 수가 있고요. 벌써 코모스도 2020년도부터 정부 지원 과제를 활용해서 이렇게 로봇 라인을 꾸리고 있고, 실제로 2, 3차 협력사들에서 연락을 주시면 우리가 가진 노하우와 팁을 적극적으로 안내하면서 상생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많이 연락을 주신다면 저희가 가진 노하우와 팁을 알려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찾아온 곳은 한국 후쿠오카인데요. 이곳에서는 작업자들이 좀 더 효율적이고 자발적으로 일할 수 있는 특별한 시스템이 있다고 합니다. 과연 어떤 걸까요? 안녕하세요.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네, 검사 표준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럼 사무실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저희 회사는 라인마다 작업자용 터치 스크린이 설치되어 있어서 작업에 필요한 다양한 문서나 절차, 입력 및 작업자 교육 자료 등을 즉시 현장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쩐지 현장에 대형 모니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네, 그렇죠. 과거에는 작업 표준서 등 주요 문서들이 현장 곳곳에 놓여 있어서 정리가 잘 되지 않고 제때 확인도 잘 안 되는 경우가 종종 있었는데요. 이렇게 터치 스크린을 설치한 후에는 주요 문서와 점검표 등을
필요한 순간에 즉시 확인할 수 있어서 작업 효율도 높아졌고 표준 작업도 더 잘 준수할 수 있게 됐다고 합니다. 주로 터치 스크린에서 어떤 것을 확인할 수 있나요? 저희 터치스크린에서는 생산 현장에 필요한 생산, 품질, 안전 관련 약 30개가량의 정보가 들어있습니다. 생산 관련 내용으로는 월별, 주별 생산 계획을 모니터를 통하여 작업자들이 미리 확인하고 해당 아이템을 생산하기 전에 지급 및 시공고 등을 사전 준비할 수 있어서 생산 준비 시간을 저희가 최소화할 수 있고요. 또 각 라인의 생산 실적 및 생산성 저하 요인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라인 문제점에 대해 누구나 공유함에 따라 관련 부서에서 신속 대응함으로써 생산 로스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품질 관련 내용으로는 검사 표준서부터 작업 표준서, 품질급소, 부적합 처리 절차 등을 수시로 모니터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어서 품질 불량 예방 활동에도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작업하다가 뭔가 이상한 점이 있거나 알쏭달쏭할 때 바로 확인할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모니터 안에 품질 및 공정 이상 발생 시 조치 요령과 각종 표준서를 통해서 작업 중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및 의문점에 대하여 언제든 확인이 가능하고요. 작업자가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습니다. 그럼 그 외에도 작업자들이 직접 참여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을까요? 예, 현장에서 작업자들이 직접 애로사항 및 요청사항 등을 입력해 놓으면 관리자가 확인해서 개선사항에 대한 피드백도 하고요. 자료도 등록해 놓기 때문에 내용도 한 번에 공유되고 이로 인해 작업자의 성취감 및 참여도가 많이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작업자와 관리자 간의 소통에도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계속 업데이트가 되면 나중에 현장 교육 자료로도 활용하기 좋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실제로 현장 교육 자료를 많이 활용하고 있고요. 이런 자료들이 모여서 우리 회사의 품질과 기술의 노하우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모니터를 설치하고 나서 달라진 점이 있을까요? 그냥 종이로 보는 것보다 이렇게 모니터를 통해 구체적이고 다양한 내용들을 눈으로 직접 확인하게 되니까 작업자들이 이해도 빠르고 공감대도 많이 높아지고요. 품질에 대해서 더 많이 신경을 쓸 수 있습니다. 관리자 또한 비주얼 매니지먼트인 모니터를 통하여 생산 현장 관리를 하다 보니까 업무 효율이 더 많이 올라갔습니다. 또 외국인 작업자들을 위해서 외국어 번역 기준서도 등록을 해놓았는데요. 작업 중에 문제가 생길 때 외국인도 곧바로 조치할 수 있어서 품질 관리에도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 개선만으로도 한국 훅구는 전년 대비 불량률이 감소했고 생산성도 15% 이상 상승했다고 합니다. 네, 작업을 실시할 때 올바른 표준 작업 준수는 품질 안정과 실패 방지, 능률 향상, 작업 안전을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할 기본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표준 작업이 더 잘 지켜질 수 있도록 작업자의 이해도를 높이고 작업 환경이 더 잘 개선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야겠죠? 정성 품질을 위해 앞으로도 표준 작업 꼭 지켜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이상 조치를 잘 실천하고 있는 우수 협력사들을 만나봅니다. 안녕하세요. 정성 품질의 핵심만 콕콕 짚어서 알려드리는 1타 강사 정성입니다. 지난 작업 실시 영상에서 본 표준 작업 잘 실천하고 계시죠? 이번 작업 현장에서 갑자기 이상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상 조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제품의 품질은 수입 검사, 공정 검사, 최종 검사, 출하 검사 등의 검사를 통해서 선별되는데요. 검사 기준에 따라서 합격하지 못한 부품이나 제품들을 우리는 부적합품이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분류되어 있는 부적합품은 철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특히 격리 및 식별 등을 통해 공정 중에 혼입되거나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일반적인 부적합품은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먼저 부적합품이 발생하면 적합품과 혼입되지 않도록 또는 후속 공정으로 투입되지 않도록 조치를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부적합품임을 식별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표시해야 하고 적합품과 섞이지 않도록 별도의 장소에 보관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부적합품의 발생 현황 등을 집계하고 기록하여 관리해야 하며 동시에 부적합품 발생 원인에 따라서 적절한 시정 조치도 진행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부적합품에 대한 재작업 또는 폐기 등의 처리를 확실하게 수행해야 합니다.
이러한 부적합품 처리 절차를 진행할 때는 꼭 기억해야 할 핵심 내용들이 있는데요. 검사를 통해 확인된 부적합품은 태그, 마킹, 라벨링 등을 통해서 명확하게 부적합품인지 식별되어야 합니다. 또한 적합품과 섞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정된 위치에 보관해야 합니다. 부적합품의 정도에 따라 재작업, 폐기 등이 결정되는데요. 이때 절대 작업자 혼자서 결정해서는 안 되며 품질관리 부문에 의뢰하여 정확한 판정을 받아야 합니다. 만약 재작업으로 결정되었다면 재작업 후 다시 한번 재검사를 진행하여 적합품이 되었음을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부적합품의 발생 현황 및 처리 현황을 기록하고 관리해야 하는데요. 이를 통해 제품의 추적성이 요구될 때 확인이 가능하며 또 추후 개선 활동을 추진할 때도 큰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럼 부적합품이 어떻게 처리되는지 세부 과정을 한번 살펴볼까요? 부적합품이 발생하면 검사 및 풀프루프 장비 등에 의해 식별 격리되고 다시 한번 품질관리 부서에 검사를 통해서 양부 판정이 진행됩니다. 이후 부적합품의 상태와 정도에 따라 재작업 또는 폐기 등의 처리 방법이 최종 결정됩니다. 재작업이 진행된 제품은 다시 재검사를 실시하고 여기에서 합격한 제품만 후속 공정으로 투입이 됩니다. 이상조치 과정에서 우리가 꼭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먼저 부적합품 처리 기준과 절차를 반드시 숙지하시고 성실하게 준수해야 하는 건 기본이겠죠. 부적합품 또는 부적합 의심품이 발생했을 경우 적합품과 혼입되거나 또 유출되지 않도록 명확하게 식별하고 격리합니다. 또한 재작업을 실시한 경우엔 재검사를 통해 품질 문제가 해소되었는지 철저하게 확인하고 부적합품 발생과 처리 이력은 기록 관리합니다. 만약 관리 기준에 대해 숙지가 되지 않았거나 작업 표준과 실제 관리 방법이 상이할 경우에는 반드시 현장 관리자와 공유하여 적절한 조치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엔 하지 말아야 할 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부적합품의 처리 방법을 절대 혼자서 결정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낙하품을 재사용해서도 안 되며 부적합 의심품도 절대 임의로 처리해서는 안 됩니다. 재작업품은 꼭 재검사를 진행하고 그 이력을 누락해서는 안 됩니다. 다른 회사에서는 이러한 이상 조치를 더 확실하게 진행하기 위해 어떤 개선 노력들을 하고 있을까요? 한 회사는 부적합품이 발생하면 별도의 부적합 보관함에 보관하고 있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업자의 실수로 적합품과 혼입이 되거나 유출이 되는 경우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후에 부적합 보관함 풀프루프를 설치했는데요. 누출 테스트 과정에서 공정 부적합이 발생할 경우 센서가 설치되어 있어 보관함 투입 시 이상해지 작업이 진행되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불량품 유출이 방지되었다고 합니다. 한편 또 다른 회사에서는 풀프루프 항목에 대해 통합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관리자가 부재 중에는 이상 발생 확인이 어려운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풀프루프 이상 시 SMS가 자동 발송되는 시스템을 적용했는데요. 해당 담당자에게 자동으로 문자가 발송되기 때문에 관리자는 즉각적으로 확인 조치가 가능해졌고 무엇보다 작업자는 보고를 위해 업무를 중단할 필요가 없어 보고 조치도 더욱 간소화됐다고 합니다. 네, 지금 여러분의 회사에서는 부적합품이 발생하거나 현장에서 이상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조치하고 계신가요? 가장 좋은 방법은 사내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올바르게 실천하는 것입니다. 기본을 잘 지킬 때 정성 품질과 더 가까워질 수가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이상 조치를 잘 준수하고 있는 현장들을 취재했는데요. 지금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작업하다가 부적합품을 발견하거나 처리해야 하는 경우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나요? 이번 시간은 정성 품질을 위해 꼭 필요한 과정 중 하나인 이상 조치에 대한 내용인데요. 이상 조치를 좀 더 효과적으로 잘 대응하고 있는 현장을 만나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이곳은 주로 자동차의 윈도우 레귤레이터와 도어 모듈을 생산하고 있는 대동 하이렉스입니다. 이곳에서는 작업 중 이상점이 발생했을 때 특별한 조치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과연 어떤 방법일까요? 근데 작업하다가 갑자기 뭘 작성하시는 거예요? 네, 저희는 사용하는 홀드카드인데요. 평소와 다르게 작업을 하다가 이상점이나 뭔가 문제가 생기면 이 홀드카드 작성을 해서 가열대에 호출한 후 빠르게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대동 하이렉스에서는 작업 중에 이상 혹은 변화가 발생하면 작업자가 홀드카드를 작성해서 곧바로 관리자를 호출합니다. 품질 생산 관리자는 이를 함께 점검한 후에 근본 원인을 찾아 작업을 재개하거나 개선 조치를 하게 됩니다. 근데 작업자가 이상점이나 변화점을 어떻게 판단할 수 있나요? 저희 내부적으로 기준을 정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 이상점이라고 하면 재료나 설비가 평소와 다르거나 갑자기 작업이 중단되거나 작업자가 작업에 집중을 못하고 있을 때를 말합니다. 그럴 때 홀드카드를 사용하게 되는 거군요. 그럼 변화점은 어떤 상황인가요? 변화점은 인지 승인을 받은 기계 제품을 사용하거나 설비나 공구, 작업 방법 등이 변경되거나 신규 대체 작업자가 배치되었다거나 마지막으로 샘플 작업을 할 때 주로 홀드카드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홀드카드를 발행해서 이상 조치를 빠르게 해결하는 그야말로 골든타임을 확보하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의심스러운 제품을 사전에 점검, 확인 조치를 해서 부적합품이 외부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죠. 매일 작업하는 작업자가 평소와 다르게 이상을 느끼면 품질 담당자는 이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홀드카드 사용은 하이렉스 그룹사에서 처음으로 도입해서 그룹 전체에 전사적으로 적용시킨 대표적인 사례인데요. 제품을 생산하는 작업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어떤 작업 중이신 거예요? 현장에서 발생된 홀드카드 내용들을 엑셀로 기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홀드카드 작성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네요? 네, 당일 이상 조치 발생된 내용들을 엑셀로 정리하고 그것을 내부적으로 공유하고 있어요. 제품에 대한 문제점을 서로 공유하며 쉽게 놓칠 수 있는 부분들을 놓치지 않고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동일하게 발생된 문제점이 있다면 그 문제점을 분석하고 해결해서 동일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대동 하이렉스는 홀드카드를 도입한 후에 클레임 지수가 눈에 띄게 감소했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곳은 자동차 샤시 부품을 생산하고 있는 주식회사 화신입니다. 이곳에서는 직원들의 아이디어로 작업장의 다양한 문제들을 개선했다고 하는데요. 함께 가보실까요? 어떤 것들이 개선됐나요? 소개 좀 해주시죠. 예, 먼저 이 에어 블로어인데요. 이걸 설치해서 행거 로딩부의 고인 탈지액을 제거하고 있습니다. 이게 탈지액을 불어내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그 행거가 지나갈 때 저기서 센서를 받게 돼 있고 저 센서를 받으면 일정 구간에서 에어를 분사하게 돼 있어요. 그렇게 해서 그 최소한의 에어 공급량으로 품질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설비를 저희가 생각해 냈습니다. 과거에는 행거 로딩부에 고인 탈지액이 계속 떨어지면서 제품에 얼룩이 생겼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불량품이 계속 발생하자 직원들의 아이디어로 이렇게 행거 로딩부에 에어 블로어를 설치해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했습니다. 네, 이 제품 한번 보시겠어요? 와, 이거 되게 맨들맨들하고 깔끔해요. 아, 근데 직원들의 아이디어로 개선된 게 또 있다면서요? 네, 이 제품들을 보시면 굉장히 깨끗하고 반짝반짝하죠? 네. 그런데 전에는 문제가 조금 있었습니다. 지금은 완벽해 보이는데 어떤 문제가 있었나요? 네, 저기 보이는 게 로봇의 그리퍼라는 건데요. 전에는 저게 제품에 닿을 때마다 스크래치가 발생했었습니다. 스크래치요? 그럼 사용 못하게 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눈으로 확인이 잘 안 되는 스크래치를 불량으로 확인하기 위해서 저희가 아이디어를 냈어요. 그리퍼가 닿을 때마다 제품에 스크래치가 발생하자
직원들은 스틸 재질이었던 그리퍼의 패드 부분을 우레탄 재질로 변경하자는 아이디어를 냈는데요. 그 결과 더 이상 제품에 스크래치가 발생하지 않게 됐다고 합니다. 화신 직원들의 이상조치 아이디어는 또 있습니다. 바로 라벨 바코드 부착 후 들뜸 현상을 개선했는데요. 특히 접착력이 떨어지는 겨울에는 라벨 바코드 부착 후 들뜸으로 인해 바코드가 훼손되거나 떨어지는 현상이 자주 발생했다고 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바코드 부착 후에 한 번 더 눌러주는 실린더를 추가해 고질적인 문제를 확실하게 개선했습니다. 직원들이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를 많이 내는 것 같아요. 비결이 뭔가요? 네, 저희는 부적합품 개선을 위해서 매주 금요일 정기적으로 현장 관장과 실무자들이 다 모여서 사소한 것부터 중대한 것까지 함께 개선 방법들을 의논하고 재발 방지에 대해 토론하고 있습니다. 이때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아이디어들이 많이 나옵니다. 직원 스스로도 굉장히 뿌듯하고 자부심이 생길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오히려 전문 업체 컨설팅에서도 해결하지 못한 문제를 저희 아이디어로 해결하니까 현장과 제품에 대한 애정도 커지더라고요. 정말 이상조치의 달인들이십니다. 인정? 네, 부적합품이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철저하게 검사하고 선별해서 처리하는 것, 정성 품질을 위해 정말 중요한 과정입니다. 동시에 근본적인 원인을 파악해서 개선하려는 노력도 반드시 병행돼야 하는데요. 고질병에 점 하나만 붙이면 고칠병이 되는 것처럼 문제가 발생했을 때 우리 모두가 그 점 하나가 되겠다는 관심과 노력이 중요하겠죠? 다음 영상에서는 재발 방지를 잘 실천하고 있는 우수 협력사들을 만나봅니다. 안녕하세요. 정성 품질의 핵심만 콕콕 집어 살려드리는 일타 강사 정성입니다. 작업 현장에서는 때때로 예상치 못한 다양한 문제들과 실수들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럴 때 빠르고 올바르게 조치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그것만큼 중요한 게 또 있죠. 바로 똑같은 문제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재발 방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어떻게 하면 재발 방지를 더 잘할 수 있을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현장에서 분명히 문제 개선을 했는데도 동일하거나 유사한 문제가 다시 발생한 경험 해보셨죠? 과연 왜 이런 문제들이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걸까요? 맞습니다. 바로 제대로 된 질문 없이 내린 처방과 해결책, 즉 단기적인 임시 방편으로 문제를 파악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재발 방지를 위해서 문제의 근본 원인을 찾아내고 그에 맞는 적합한 근원적 처방을 내려야 하는데요. 이런 활동을 효과적인 재발 방지 활동 또는 시정조치 활동이라고 부릅니다. 재발 방지를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는 제대로 된 질문과 근본 원인을 찾아내는 일이 정말 중요한데요. 그렇다면 어떻게 질문을 해야 할까요? 근본 원인을 찾기 위해 가장 좋은 질문법이 있습니다. 바로 5Y입니다. 5Y는 문제에 대한 현재 상태를 구체적으로 기술하는 건데요. 왜라는 질문을 통해 근본 원인을 하나씩 찾아가는 방법입니다. 왜를 적어도 4번 이상, 더 이상 질문할 수 없는 상황까지 하게 되면 문제 발생 원인을 보다 확실하게 찾아내서 해결할 수 있게 됩니다. 가장 먼저 문제에 대한 현재 상태를 구체적으로 기술하는 질문부터 시작해서 그에 대한 이유나 원인을 기재해 나가면 되는데요. 이런 과정을 적어도 4번에서 5번 정도 진행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질문의 숫자가 아니라 더 이상의 반응이 없을 때까지 질문을 반복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렇게 문제의 원인을 끝까지 추적하다 보면 결국 최후에 남는 원인이 바로 근본 원인이 되고 이를 개선하는 것이 최고의 재발 방지 대책이 될 수 있습니다. 5Y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질문의 내용인데요. 무조건 질문만 많이 한다고 해서 근본 원인이 찾아지는 건 아닙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질문을 해야 효과적일까요? 자, 여기 한 현장에서 바닥에 오일이 떨어져 작업 환경도 지저분하고 작업자의 안전도 위협하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근본 원인을 찾기 위해 어떻게 질문을 하시겠습니까? A 작업자는 이렇게 질문을 해봤습니다. 왜 오일이 바닥에 떨어져 있지? 청소를 자주 하지 않아서? 그럼 청소는 왜 자주 하지 않았을까? 청소 시간이 부족해서? 그럼 왜 시간이 부족할까? 청소 직원이 부족해서? 이런 질문을 통해 만약 청소 직원을 충원했다면 과연 더 이상 바닥에 이 오일이 떨어지지 않았을까요? 네, 이처럼 문제에 드러난 현상 자체만 치중하는 질문은 근본 원인을 찾아내기 힘듭니다. 이런 질문은 효과적인 5Y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반면 똑같은 상황에서 B 작업자는 이렇게 질문을 해봤습니다. 바닥에 오일은 왜 떨어져 있을까? 근처 배관에서 기름이 새서? 왜 기름이 새지? 배관 2인부에 크랙이 발생해서? 근데 왜 크랙이 발생했지? 배관 2인부에 비규격 재질의 부품이 사용돼서? 네, 여러분 어떤가요? 이런 질문 끝에 최종 근본 원인이 밝혀졌습니다. 근본 원인을 찾았으니 이제 해당 부품이 사용된 모든 곳을 적합한 부품으로 교체하면 더 이상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겠죠. 이처럼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표면적으로 드러난 현상에만 치중하는 질문보다는 근본적인 원인을 탐구하는 질문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런 질문을 찾아내는 것이 물론 생각처럼 쉽지는 않을 수 있는데요. 특히 개인 혼자 직관에만 의존해서 질문을 한다면 효과적인 질문을 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주변 동료, 관리자들과 함께 머리를 맞대어 집단지성을 발휘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다른 회사에선 재발 방지를 위해 어떤 노력들을 하고 있을까요? 한 협력사는 툴 교환이나 세팅품을 검증할 때 3차원 측정에 의존해서 검사 항목에 대한 이력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았는데요. 이 때문에 문제가 재발할 우려가 있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검사 기준 항목을 정립해서 이력 관리를 진행하게 되었고 철저한 예방 관리도 되고 있다고 합니다. 또 다른 회사에서는 재발 방지를 위해 분기별로 현장 작업자를 면담해 업무 만족도와 불만 사항 등을 조사해서 현장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재발 방지는 큰 문제뿐만 아니라 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상황과 작업 환경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개선하려는 마음가짐이 중요합니다. 똑같은 문제가 다시 발생하지 않게 하는 것, 바로 정성 품질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네, 지금까지 이 정성 품질 향상을 위한 5가지 테마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우리 모두 현장에서 잘 적용할 수 있겠죠? 지금까지 본 사례들처럼 정성 품질은 절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기본과 표준을 지키려는 적극적인 노력과 실천, 그리고 제품과 동료들에 대한 관심, 그것이 바로 정성 품질입니다. 만약 현장에서 어떻게 개선해야 할지 잘 모르겠다는 생각이 든다면 그때마다 저 정성이가 알려드린 영상들을 클릭해서 다시 확인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정성 품질을 향한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개선 활동 제가 기대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다음 영상에서는 재발 방지를 위한 다양한 현장 사례들을 만나볼 수 있는데요. 여러분에게 많은 도움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장에서 문제를 발견하고 빠르게 조치하는 것만큼 중요한 게 또 있습니다. 바로 문제의 근본 원인을 찾아서 개선하고 재발 방지를 하는 일인데요. 오늘은 재발 방지를 위해 남다른 노력을 하고 있는 현장을 소개합니다. 함께 가보실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많은 분들이 모여 계시는데요. 혹시 오늘 무슨 날인가요? 네, 오늘 저희 본사 직원분들과 그다음에 현장 협력사 작업자분들 대상으로 정성 품질 교육을 하는 날입니다. 이게 정기적으로 진행이 되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저희 아진산업은 체계적으로 그리고 전사적으로 정성 품질을 추진하기 위해서 정성 품질 101이라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정성 품질 교육도 그 과정의 하나입니다. 정성 품질 101 프로젝트요? 예. 그럼 101은 무슨 뜻인가요?
예, 저희 아진산업의 슬로건이 101년을 생각하는 자동차 부품 전문 기업입니다. 101년이라는 뜻이 100년에 그치지 않고 그 너머를 생각하자라는 취지가 되는데요. 제조업에서 101년을 지속하려고 하면은 기본에 충실해야 되고 그 기본은 현장과 작업자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저희 정성품질도 기본에 충실해서 지속적으로 나가자는 측면에서 101을 붙여서 정성품질 101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내뿐 아니라 미국 공장에서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전 공장과 협력사 제조 현장을 해당 담당자가 직접 점검한 후 심사팀에서 점검 개선 현황을 재확인하고 현장 관리 실태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사적으로 정성품질 101 프로젝트를 추진하게 된 이유는 뭔가요? 현장에서 똑같은 문제가 발생하면 회사 차원의 손실이기도 하고 품질 확보에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더 근본적인 문제를 찾아서 개선하고 재발 방지를 더 철저히 하기 위해서 정성품질 101 프로젝트를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사내뿐만 아니라 회무사들도 같은 마인드로 동일하게 접근을 해야지 가능할 것 같아서 전사적으로 정성품질 101 프로젝트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평가 후에는 결과에 따라 우수 사례나 우수 사원, 우수 협력사에게 인센티브도 진행하고 있고요. 공장별로 현장 평가를 하고 있는데 제가 있는 이제 모아 공장이 감사하게 1등을 하게 되어서 이제 1등 포상으로 지금 간식차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다 이제 현장 분도 그렇고 다 이제 즐거워하는 축제처럼 음식을 먹고 이제 시간을 지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이제 더 열심히 하겠다는 동기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우수 사원으로 뽑혔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내용으로 선정되신 걸까요? 예, 우선 저는 원자재 입고 검사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원자재는 정유체에 보관되고 선출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생산하는 제품의 품목이 워낙 다양하다 보니 실제로 한정된 공간에서 품목별로 위치를 지정하고 제품을 보관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이런 현장의 불편함 때문에 자재관리팀에서 실시간으로 보관 위치를 지정하고 현장에서 품목별 보관 위치를 쉽게 확인하고 보관할 수 있도록 많은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는 원칙대로 표준율을 준수하면서 현장에서 문제가 발견되면 재발 방지를 위해 의사소통을 하였습니다. 제가 해야 할 일, 할 수 있는 일을 하면서 문제를 해결해 왔기 때문에 지금 저런 시스템이 안정화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정말 대단하십니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인정받으시니까 어떠셨어요? 예, 말 그대로 정성을 다해 일하면 이렇게 인정해 주는구나 하는 마음에 뿌듯하고 아무래도 일할 때 정성 품질에 대해 한 번 더 생각하게 됩니다. 주변 동료들도 더 적극적으로 근본적인 원인을 찾고 해결하려는 긍정적인 문화가 형성되는 것 같습니다.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이 인정받고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이런 좋은 제도가 계속 유지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주식회사 모토닉을 찾아가 봤는데요. 여기엔 정성품질실이 따로 있네요. 여기에선 뭘 하나요? 네, 정성품질실은 모토닉 임직원의 정성품질 마인드셋을 위해서 휴게 공간을 활용해서 만들어진 공간입니다. 정성품질에 대해서 모토닉에서 시행하고 있는 활동 계획, 실적, 그리고 우수 사례를 가지고 개시 관리를 하고 있고요. 휴게 공간을 활용하여서 정성품질실이 만들어졌다 보니까 현장 작업자분들이 쉽게 이해를 하고 좀 더 쉽게 다가갈 수 있는 공간으로 좀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정성품질 교육실을 따로 만든 이유가 있나요? 정성품질실이 정성품질을 위해 마인드셋을 위한 공간이라면 정성품질 교육실은 정성품질에 대해서 인식을 좀 더 향상을 시키고 좀 더 정성품질에 대해서 인지를 높이기 위해서 만들어진 공간입니다. 정성품질 교육실에는 모토닉이 입고에서부터 필드까지 주요 품질 문제 현황을 관리를 하고 있고요. 이 관리를 통해서 현장 작업자분들이 모토닉에 이 정도 수준에 있다는 것을 정보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모토닉 자체적으로 모토닉의 협력사 쪽으로 품질 통신문을 발행을 해가지고 예방 품질이라든지 재발 방지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모토닉에선 이슈가 발생할 때마다 재발 방지를 위해 협력사에 똑같이 공유될 수 있도록 통신문을 보내고 있는데요. 작업장은 물론 식당, 화장실 등 작업자들이 언제든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사내 곳곳에 배치해 놓고 있습니다. 네, 작업을 하다가 유사한 문제가 계속 재발해서 당황스러운 적 있으시죠? 그럴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해결하시나요?
혹시 임시 방편으로 문제 상황을 모면하고 있진 않나요? 문제의 근본 원인을 찾아내서 확실하게 개선하는 것, 바로 최고의 재발 방지입니다. 재발 방지를 위해 서로가 문제를 공유하고 반드시 개선하겠다는 공감대를 만드는 일부터 시작해보면 어떨까요?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 정성품질의 기본입니다.